자, 월전십 제6회 주제는 미생, 과연 평생 집 못 살까? 오늘도 정의의 멤버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점점 책임감이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는 부동산의 재갈 공명을 꿈꾸는 재갈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이 입춘입니다. 우리 모두 벌써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봄에는 활짝 핀 꽃처럼 모두 행복해집시다. 네. 해피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 배짱 대신 뱃살이 늘어가고 있는 황금 배짱입니다. 자포. 안녕하세요. 무슨 말 해야 될까? 아무 말도 준비를 안 했는데, 일단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숨만 쉬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여러분한테도 그걸 권하고 싶은 신음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전세, 10세의 MC를 맡은 10세입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 안 했고 왜 나한테 그래? 나 열심히 뱃살 생각했거든. 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우리 여러분 제가 좀 컨셉이야, 괴롭습니다. 컨셉 자체야. 옆에 앉은 게 신음 여사님이 맨날 옆에 앉아있고 나를 쪼옵니다. 우리 청취자가 이걸 장면을 좀 봐야 돼. 그렇지 않아도 말을 이제는 그래서 싫다고? 영상을 좀 하려고 해요. 이제 네. 저번에 샘플링을 다 완성해가지고 봤는데 좋아요. 뭐가? 그러니까 저희 영상 찍어서 한 것들이 예.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프로그래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공급해야 되는 걸 따로 하고 라디오 방송은 따로 하고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오늘 주제 미생, 직장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직장인들의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전문가분들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얘기도 하기 전에 신음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고민하면서 나오는 숨소리지.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신음 소리 뒤에 명언을 좀 풀어놔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생각하고 있어 지금. 집 못 사? 그러니까 아니 집 못 사 이게 아니고 집 못 사? 못 사? 퀘스천 마크야? 아니 이제 못 사가 약 올리는 못 사가 아니고 집 못 사? 너 집 못 사? 너 왜 마음 안 이건 먹어? 아니야? 이제 이거인 뉘앙스가 더 네. 강한 거지. 살 수도 있다는 그럼. 희망적인. 근데 네, 어떻게 사야 되나 이제 그걸 생각해야죠.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제 엄청 잘생긴 누구 제가 또 그 말을 또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샵이야? 네. 부동산 그냥 이제 오피스 샵으로 됐어. 오피스. 우리 오피스인가? 난 샵처럼 혹시 생각하면서 원장님이십니까? 네네. 미용실 아니, 저는 원장님. 아까도 사장을 언급했듯이 행복을 위해서 막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샵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샵에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행복을 좀 전달해 받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훌륭한 생각이시네. 오늘 정말로 저는 웬만한 남자들이 와서는 흥분하지 않거든요. 손님이 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내일 모레 결혼한대. 3월 27일 날 이제 품절날이 되는 거야. 근데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그 생긴 거 그 포스에 비해서 장사하게 생긴 얼굴이 아닌 거야. 근데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훈남이야. 누구 닮았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하여튼 와서 하는 말 2억짜리 전세 없을까요? 딱 얘기하는 순간 2억 없거든요, 지금. 강남이든 강북이든 사당동이든 2억 전세 못 얻고 거기다 월세를 껴야 돼. 최소한이 30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2억이 네 돈이냐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당연히 아니야. 7천만 자기 돈이고 1억 3천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 딴에는 얘 잘생긴 훈남 얘 딴에는 이제 2억을 만들면 전세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나름 고민 많이 하고 오신 분이네. 엄청나게 지금 큰 고민을 한 거야. 잘생긴 사람이 고민도 하네. 아니, 잘생겨 정말.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다 정리를 해왔어. 근데 못생겼으면 내가 또 막 이랬을 텐데 좀 너무 잘생겨갖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야 또. 얘 잘생긴 게 죄야 얘는. 그래서 이제 잘생겨도 죄예요. 돈을 맞추고 이제 막 이제 계산을 해줬지 내가. 그러면 1억 3천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3.5% 해도 40만 원 돈을 이자를 내셔야 돼. 그러면 지금 네 돈 7천인데 1억 3천에 대한 이자를 한 38만 원 내. 그리고 월세를 껴야 되잖아요. 그럼 결론이 7천에 70만 원.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이 얼마
60억짜리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 1억 3천 받는다 그러면 그거를 반대할 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동의하지 않아요. 네 돈 7천밖에 없는데 이걸 전세자금 대출 1억 3천 받아? 이러면서 동의하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어차피 네 돈 내는데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7천에 70짜리를 알아봐라. 얘기를 딱 하는 순간 7천에 70 살면 또 답이 없어요. 이거 또 2년 후에 또 이사 가야 되고 또 올려야 되고 그래서 불현듯 방배동에 지금 굉장히 이제 싼 집을 시세가 한 3억 한 3천 되는데 3억까지 지금 이제 주인을 잘 해가지고 금액을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딱 생각을 해서 너 차라리 이 집을 사라. 그러면 융자를 2억을 받아요. 그럼 2억을 받으면 35만 원만 내면 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집이 막 좋아. 거실 있고 방 2칸 있어요. 남향에다가 완벽해. 5층 중에 4층에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러면 네가 그냥 네 돈 갖고 사고 3천 정도는 이제 어디서 또 구해와야지 하고 이자 53만 원 내. 그리고 편히 살아. 그리고 실컷 살다 보면 한 처음부터 시세 차익이 2, 3천 있는 집이니까 답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너무 해주고 싶은 거야. 잘생겼기 때문에. 훈남이야. 그래서 꼭 이 집을 해주고 싶은 거야. 나는. 나중에 또 잘생기기까지 했어. 왜 이렇게 잘생겼냐. 진짜 처음 봤어. 그렇게 잘생긴 애는 처음 봤어. 굉장히 훈남에다가 키도 호리호리하고 또 이제 삼천포로 빠져야 혹시 되는데. 사심이 있었습니까? 사심이 있었어, 사심이. 아니, 사심 있었네. 사심 있었지. 아직도 저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해. 저 집을. 아니, 집을 해주고 싶은 거야. 옆에다 두고 싶은 아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 뭐 기억이 떠오르진 않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렇잖아. 좀 해주고 싶은 애가 있잖아요. 잘생겨서 젊은데 해주고 기특하고. 싶고 착해서 해주고 싶고 뭐 귀여워서 해주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열심히 살아서 또 어찌됐든 좋고. 이제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은 결정을 안 했어.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정답이야. 본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나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이 있는 거지, 감이. 이거를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돈도 벌고 편히 살고 남의 집 가서 막 눈치 보면서 주인한테 막 해가지고 7천에 70 사느니 이게 답이에요. 정답이야. 이 맞아. 사람도 사실은 미생 쪽에 속하나? 지금 막 미생은 장사하고 아니지. 있거든. 미생은 미생은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갖고 그 있으니까. 사람은 하는 게 좋은 게 방배동에 이제 시세를 만약에 3억이다. 그럼 이게 이제 오를 수 있는지를 그거를 알아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월급쟁이가 아니니까 그렇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어떤 효과냐면 그냥 적금? 적금을 설사 안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죠. 월세는 그냥 안 나가니까. 그냥 내 돈이 아닌데 이거는 누가 내 돈이 전세- 되네? 그렇지. 그리고 올라주면 시세보다 싸니까 차익이 많이 나는 거지. 시세 차익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고로 그 집이 전세를 논다. 그러면 시세껏 받으면 2억 7천, 미니멈으로 받으면 2억 6천이야. 내가 그 얘기도 해줬거든요. 지역이 어딘데요? 방배동이라니까. 강배동. 3억이면 싸게 나왔네요. 싼 거. 싸게 같아. 나온 게 아니고 싸게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연예인 작업입니까? 잘생겼죠?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자꾸 하여튼 농담하면 안 어찌됐든, 되는데. 굉장히 지금 걔는 여러분 이걸 농담입니다. 꼭 사야 돼. 이걸 사야. 근데 이제 그걸- 그것도 있어요. 그 사회초년생들이 파악을 못하는 게 집 대출은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가볍게 그럴까? 여겨.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만 좋게 하는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 내 집은 똑같이 이자를 내고 먹고 자고 했어도 집값이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효과를 좀 누릴 줄 아셔야 되는데 그냥 뭐 쉽게 대출 쉽게 해주니까 그냥 쉬운 대로 하지. 근데 금방 2년 가거든요. 그럼 2년 뒤에 또 5천만 원 올려달라 그래요. 그럼 못 올려주면 더 작은 데로 옮겨가면서 이사비가 또 500이 깨져.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경험이 없어서 모르실 수도 있고 주변에서 그렇게 좀 야무지게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분이 말은 있어. 해주는데 그거를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말은 뭐냐면 해주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집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그런 거예요. 확신을 아니 도대체 왜 가지고 그러면 있는 거야? 집이 떨어지는데 그럼 전세값 밑으로 떨어지나요? 전세값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전세가 그런- 더 비싸?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면 간단한데?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전세는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집을 사면 사면 떨어지면은 손해 내가 본다? 손해를 보는 거니까 어.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걸 조금 더 알아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또 예.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하도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집값이 떨어지니 금리가 인상했니 맞아. 뭐 지금 현재 대출 또 규제 대출을 들어갔고.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가가지고 하니 그러니까는 이제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차라리 보면 그게 이득이에요. 이자만 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한 달에 30씩이라도 갚아 나가는 게 이득인데 당장은 이제 지출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갚다 보면 대출금이 확 줄어 있거든요. 1년
뒤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30년 상한, 뭐 40년 상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금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제 안 언론을 너무 거기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걸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금리 지금 미국에서도 동결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0.02 뭐 0.03이거든. 대기업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을 때는 그 금리가 0.1이어도 엄청 크지만은 우리 서민들 1억 정도 받았을 때는 0.02가 차이 안 5만 원도 나요. 안 돼요. 네. 그럼 식사 한 번 안 하면은 되는 거고 담배 한 갑에 한 달에 얼마야? 한 보로 45,000원. 예. 어머, 그러니까 나 너무 담배 한 잘 보로 담배 한 보로 안 담배 피시나 봐. 어떻게 알아? 아니 우리 남편 거를 맨날 내가 사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민감하게 전체적으로 반응을 그런 하는 것 부분이 같아. 집 사면 난리 큰일 난다는 생각. 그것도 안 된 사람들 말이 더 강해. 집 사서 실패했던 사람들 오르지 근데 않은 그게 거. 사람 이제 심리 작용해서 그게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거는 내 뇌에서 합리화를 시켜. 그래서 못하는 이유. 내가 집을 살 용기가 없고 내가 집을 살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집값은 떨어질 거야.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생각을 굳혀버리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굉장히 뇌가 네. 좀 야비해요. 잘 다스려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은연중에 그게 이제 자기 좀 뭔가 그 잠재의식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잠재의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반문을 하잖아요.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뭐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뭐 자기가 그런 베이스를 깔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냥 얻어들은 걸로 그렇게 그냥 인식화를 시켜버리는 그러다가 거야. 오르잖아? 그럼 또 합리화를 해. 늦었어. 좀 있으면 떨어질 거야. 늦었어. 이렇게 어. 계속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야. 그때 할 걸, 그때 이럴 할 걸, 저럴 속으로는 걸. 그럼 난 이제 떨어지면 살 거야. 막. 그래. 절대 기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필요할 때 그때 지금 그때가 때였다라고 어. 이제 후회를 하시는데 now, 지금이야 그냥 그렇게 now.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는 방송에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어느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이 항상 올해는 내년보다 못했다. 경기가 안 좋다. 더 안 좋아질 거다.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질 거다. 거다. 계속 그래온 거야. 여태까지 계속 그랬어요.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졌던 거야. 그때가 더 좋았어. 왜냐면 작년 경기가 더 좋았고. 올해는 내년에 작년일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작년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미 저성장 시대에 돌입을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때가 좋았을 뿐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한 과거에- 선진국이 아니지만 성장률은 이미 선진국에 도입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는데 과연 미생들이 이제 집을 사는데 과연 집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약간 물꼬를 틔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대기업이나 이런 아주 뭐 내놓으라는 굴지의 기업 말고 보통 신입사원 첫 월급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160한 150에서 170 170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거지. 그걸로 대기업 말고 대기업 말고 대기업, 일반 네, 그냥 네, 중소기업이야. 150에서 네. 200. 예. 네, 150에서 200인데 그럼 200 잘 안 그걸로 되더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뭐를? 그러니까 월세 내고 생활비 하고 뭐 아니, 월세 용돈 내면 좀 안 쓰고 되지. 그러면 안 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월세 내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팁이 있잖아요. 집에서 절대 나오지 마. 젖은 낙엽이 근데 돼야 돼.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집이 서울이면 괜찮아요. 어. 네. 지방에서 왔어. 지방? 그럼, 그럼 지방. 친구 집에 얹혀야 돼.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 절대 나오면 안 돼. 왜냐면 생활비가 너무 비싸. 많이 들어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반값 봐봐. 200만 원 받았어. 반값 50만 원 내. 그다음에 보일러 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10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 아무리 쥐어 짜도. 그럼 교통비에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옷 한 벌 식료비, 사입어야지. 그럼 150만 원. 그럼 50만 원 갖고 못 그거 살아. 뭐 핸드폰 값 내. 그리고 이제 어, 또 술 술 한 잔 한잔 마셔야 마셔야지. 그럼 한 푼 안 남아. 밥 먹고 없어. 또 커피도 한 잔 마셔야 근데 회사 돼. 다닌 이유가 마이너스 통장을 이렇게 양산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얹혀 살든지 여럿이 뭐 쉐어하우스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막 50만 원을 내는 방이다. 그럼 두셋이 모여 할 수 없이. 아 근데 원룸 5평에 두셋이 힘들어요. 어떻게 모이냐?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모이지. 오래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제갈량님 하지 얘기 좀 않아. 한번 해보세요. 직장인. 눈만 그 동그랗게 뜨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을 빨리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우리 놀란 토끼처럼. 직원도 놀래야 이제 돼, 지금. 28살짜리가 있는데 친구들은 지금 계속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공무원 시험만 보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자살한 분 있잖아. 그런데 얘는 합격한 것처럼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공무원 맨날 해봐야 저렇게 경쟁률만 세고 되지도 않고 평생 시험 준비하다가 늙어 죽을 것 같은 거야. 시대가 됐으면 이제 부모님한테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도 못할 것 같으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부동산 해보겠다고 온 거예요. 젊은 사람이 생각을 좀 잘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자기도 저 충청도에서 왔기 때문에 이 서울에 와서 보니까 지금 2000에 60인가? 1500에 60에 살고 있는 거예요. 월세가.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긴 하는데 월급 얼마나 받겠다고 60 내고 하면 못 하는데. 안 나면 아무것도. 네. 그래서 이제 어디 친척이나 어디 집에 있으면 방 한 칸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얹혀서 살아야 돼. 얹혀 살아서 그 돈을 1,5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해보자 했더니 그러는 게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이제 우리 10세 PD님도 하나 했잖아요. 결국은 왜 이렇게 저기 10세님은 조그맣게 얘기하세요? 혹시 뭐 좀 욕하는 거 소극적이야. 이렇게 10세 똑같이 얘기하다가 10세 리피트. 10세 해보세요. 10세를 말 못해. 10세 해보세요. 적당히 제갈량님. 불러주세요 그냥. 아, 오늘도 전화 왔는데, 네. 저기 월전십에 그 10세 PT 맞나요? 이래요.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왠지 말 좀 못하는 거야. 말 못해. 근데 저번에 10세 PD님이 발음도 안 좋군요, 발음도. 하나 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돈 없이 결국은 500이든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방배동도 그런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있을 수 그렇게 있는 해주면 거예요. 빨리 물어야지. 그렇게 안 물면 내가 다 살 수는 없잖아. 예, 이 그러니까 신혼여사가 다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잘생기신 분이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왜 그래? 그분은 이제 아까 이제 답답하네. 3억인데 전세가 이제 2억 7, 8천이니까 그래도 2, 3천은 들어가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당장. 그 본인이 들어와야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원리금 이제는 대출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70만 원 월세 내고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낫잖아요. 그게 훨씬 이거는 나으니까 모이는 거잖아. 그게 하면 되는데 어. 더군다나 그분은 월급쟁이가 아니고 그렇죠. 금방 갚아요. 자영업자니까 어. 그거는 당연히 해도 돼. 당연히 해. 그러면 그 네. 돈은 다 갚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돈이잖아. 3억이. 근데 그분은 3억이면 오히려 좀 모아지는 여유가 거야. 있으신 분이야,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은 아니죠. 어제도 방송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로 이제 한 3천에서 5천을 강남에서 집 살 생각은 꿈도 못 꿨는데 그 울산에서 오신 그 세댁분도 아기까지 데리고 왔었어요. KTX 타고. 그분은 이제 제가 이제 신축 건물을 아주 싸게 근린 생활로 이제 되어 있는 거를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근린 생활을 주거로 용도 변경을 하면 불법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놀래 자빠지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놀래 자빠지실 게 아니고 이게 법으로 주거용을 불법 확장하는 거는 그거는 이행강제금을 5번을 내는 것까지는 이제 왜냐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거는 5번만 내면 되는데 또 이제 이 근린생활을 용도 변경하는 거는 평생 낸다고 또 어떤 또 자상하신 잘 모르시는 전문가께서 또 그걸 띄워놓으셨나 봐. 비전문가네, 비전문가. 그래가지고는 이게 평생 되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안 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잘 해주고 싶으니까 이제 올라오시라 해서 올라오셔가지고 법 조문을 보여드렸어요. 건축법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건축법 79조, 80조, 81조, 82조까지 조항마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조권 사선에 의한 불법 확장은 건폐율 용적률에 의한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뭐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그거고 그다음에 용적률은 건축 면적을 면적을 다 합한. 합계한 그렇죠. 그 높이 그 면적을 말합니다. 무슨 교실 같아. 바닥 면적을 다 그렇습니다. 합한 거 연면적을 말하는 거니까 네. 그 높이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잘 보면 북쪽으로 다른 층보다 좀 꺾인 게 있잖아요. 그게 1조권 사선 때문에 꺾인 거예요. 그거를 북쪽으로 되어 있는 게 4층이나 5층이 꺾이는데 그 부분을 확장을 하는 거야. 그걸 불법 확장하는
그 부분은 85평방미터 이내인 거는 우리가 사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5년만, 그러니까 5번만, 1년에 한 번씩 내니까 5년이라고 하는 건데 5회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근린 생활은 영원히가 아니고 근린 생활도 사실상 주거로 할 경우에는 얘도 85평방미터 이내일 때는 서민주택으로 분류되죠. 5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법 조문에 보면 범폐율, 용적률 외의 용도 변경을 한 그게 바로 근린 생활을 말하는 거거든. 그 단어가. 근데 그거를 모르시면 그게 이제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조문이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명백하게 딱 떨어지게 안 써놓고 그렇게 어렵게 써놓으셨을까? 아니, 이제 사람들이 그- 또 못 알아듣잖아. 아니 근생은 건폐율에는 포함이 되잖아요. 용적률에만. 아니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사선 제한을 받는 것은 1조건이에요. 네, 그건 1조건이야. 그 1조건 사선이 그건 1조건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1조건에 의한 사선 제한 때문에 불법 확장을 한 거고 네. 그 외의 용도 변경. 변경을 한 거지. 그거는 그 식으로 써야 그 되는데. 외의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법조문은 어려워. 1조건 사선 제한이 아닌 없는 거는 거지. 용도 변경이라는 근린 생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린 생활을 주거로 주거로 쓰는 하니까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야. 사용을 근린 생활에서 용도로 주거로. 주거로 하니까 변경된 거지. 용도가 변경됐으니까.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똑바로 잘 안 하고 꼭 해석을 해야만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그렇죠. 것 때문에 그러긴 그렇게 한데. 어렵게 해놔야지. 또 일반인들이 변호사가 또 법조문 필요하죠. 해석하기는 쉽진 그래서 않아요. 그것이 명백하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평생은 아니에요. 그렇게 딱 오해를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드려서 주변을 보니까 위치도 가깝고 여기서도 가까워요. 안타깝네요. 그걸 그러니까 또 결정 아니 이제 못 하신 게. 그거는 누가 해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그 외에 또 광화문에 계신 분이 있으세요. 광화문? 예. 광화문. 광화문? 응, 광화문에 계신 우리 분이 저기 제갈량님 발음이 광화문으로 광화문 들으면 앞으로 광화문. 그 광화문에 사신 그분이 안 하시게 될 경우에는 본인한테 달라고 사실 해서 우리 제갈량님이 음. 머리가 좋아서 법조문도 잘 외우지만 예. 책임감 없이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이제 모르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갈량님한테 통하진 않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렇게 잘못 자문을 해준 평생을 낸다고 하는 거는 네. 그분이 이제 모르고 잘못 정보를 올리신 분.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되는데 모르면 차라리 대답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다 이렇게 그렇게 그냥 얘기하니까 무지식들을 아니 어. 근생은 용도를 바꿨을 때는 다 평생 가야 된다고 하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말을들 하고요. 아, 우리 빨리 좀 아니, 미생 집 사실은- 사냐 못 사냐 그 얘기 좀. 아 맞아. 아니 그래서 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 솔직히 보면 광화문으로 왔어요. 광화문. 저기 어떻게? 1억 5천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우리 저기 황금배장님도 보셨잖아요. 그 전세 얼마 나갈 것 같아요? 아 저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근린생활 그 그거. 내방역 상도동? 가까이 예, 있는 예. 거. 내방역. 상도동 말고 아, 내방역. 내방역. 네. 그거 전세 그렇게 그냥 싸게 놔도 2억 2천은 받을 집인데. 아니, 왜 이제 그 분양가 살짝 얼마지? 아니 살짝 얘기하면 살짝 싸게 얘기해야지. 1억 아니, 5천에 그거 엄청 싸게 얘기한 건데. 1억 5천에 하는데 그거를 이제 최소한은 1억 7천에서 1억 8천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2천이 남네요? 그러니까 이제 돈 아, 없이 방이 그냥 한 다시 개였죠? 받네? 하나였어요. 아, 방 하나의 아, 거실이었구나. 그럼 1억 7천. 1억 8천 거실. 정도 네. 보시면 돼. 아, 1억 그러니까 5천에서 이거 1억 싸게 7천. 하면 1억 7천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내 돈 없이도 그냥 일단 잠깐만 넣었다가 빼면은 되는 거기 거슬러 받을 수 때문에 있는 거야. 그거를 해서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뭐 아직은 그럼 오늘의 못 하시는 타이틀을 살짝 변경해서 돈 없이 집 산다네? 아니 오늘의 그러니까 타이틀은? 이제 아니, 이제 그러면 또 본 주제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미생들이 미생들. 종잣돈을 왜냐면-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으로 그걸 진행을 하냐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 미생이 어.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딸들도 이제 미생이 되잖아요. 이 사회 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미생들한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잣돈을 그러니까 내가 잘 이제 만들어서. 가까운 예로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녀요. 근데 월급을 180만 원을 받는데 희생이네. 예, 근데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지독하네요. 엄마 닮았어. 어디가 까매서 지독한가? 아니 어떻게 1,000만 원을 모아? 1,000만 원을 정말 안 모았어요. 쓴 그럼 거죠. 한 달에 네. 100만 원씩 모으는 건데. 네, 100만 예, 원씩 100만 원씩 모아. 안쓴 거. 그거는 집에서 응. 캥거루 캥거루적이니까 먹고자고 할 캥거루 수 있지만, 쪽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본인이 개인한테 사치를 전혀 안 하는 예, 거예요. 안 하고 돈도 안 담배 안 쓰면서 하고. 진짜 술 담배 안 하지. 그 80만 원 가지고 식사 점심 기본 되는 것만. 아, 그리고 그러면 할 거 다 교통비. 해요. 아니, 저 그러니까 연애할 거 다 하고. 통신비.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하면 예. 미생이지만 집에서 캥거루족으로 살면서 예, 200만 원을
받지만 자린고비. 이게 돈 우리가 시드머니 있잖아. 예. 1,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2년만 고생해서 2천만 원 갖고 오면 예. 아까 돈 없이 집 사는 거 예. 그게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딱 정리를 하자면. 두 채 아니 살 수 근데 이제 있는 거야. 보통의 그럼 보통의 되네. 미생들은 제갈량님 아들처럼 100만 원씩 못 모아요. 예, 못 모아. 못 많이 모으더라고. 모아야 한 달에 4,50이에요. 예. 그럼 근데 걔는 4,50도 4년을 해야 40도 되네. 못 4년. 모아. 그렇지. 4,50도 부모가 일부러 뺏어야 돼. 예. 일단 너 이만큼 찾아와. 적금 넣어줄게. 그렇게 해갖고 뺏어놓지. 그냥 본인이 통장 관리하게 하면 거의 그냥 뭐 카드 마이너스까지 쓰는 미생들 그러니까 그런 미생까지는 우리가 다 어떻게 챙겨줄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좀.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쓰는데 희망을 가르쳐 주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직원 얘기했잖아요. 친구들이 이제 왔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돈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1년만 어떻게 해서든 2천만 원을 자기가 모아갖고 오겠다고 아주 다짐을 그냥 굳건히 하고 가신 분들이 그 친구분들이 2명이나 있어. 그러니까 어. 오히려 또 야무지더라고요. 번복이가 되는 거지. 왜냐면 기특해. 그래 왜냐면 이 희망을 줘야 되니까 2천만 원을 일단 가까봐라 그러면 어떤 집이든 방배동에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줄 테니까 일단 가까우라니까 막 그 희망이 있으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아유 막 이거 사실 1,000만 원, 2천만 원 장가도 못 가 솔직히. 희망이 없지. 뭣도 못 해. 근데 장가는 둘째치고 집을 살 수 있다. 어디 좀 허리띠 그래 봐야 1, 2년만 졸라매면 되는데 네. 졸라맬 수 있지. 문제는 이제 캥거루도 안 되고 이제 자취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60만 원씩 내 가지고는 정말 그냥 굶어야 돼. 맨날 라면만 먹지 않고서는 100만 원 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엄청 어려워요. 이제 100만 저 원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이제 세미나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부동산 세미나인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 또래가 한 4명 정도 되고 한 40명 되는데 다 20, 30대인 거예요. 그런 젊은 애들이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을 거기에 데리고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 열기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미생들이 저지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험해보지 어딘가가 못했기 대해서 때문에. 그걸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쪽에 대해서 파고 들어야 되거든. 그러게 되면 두려움이 더 사라지거든요. 내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데 모르고 발을 디뎠다가는 그렇다 해서 누구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두렵기만 하니까 아유 그럴 바에는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은 나의 일이 아니다. 나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렇지만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 그쪽을 파고들어. 근데 정말 20, 30대들이 열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 분석을 듣고 종로다, 용산이다, 잠실이다 이런 쪽 관심 있는 지역을 체크를 하는 거야. 그 내가 그 지역을 뭘 하고 싶다 했을 때는 파고들고 안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열정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댓글 네. 올라온 거 보니까 그렇죠. 엊그저께 댓글 올라오신 분은 공부하면서 또 야간대학도 다니셨고 그래서 조그만 이제 시드머니를 어떻게 할지 또 그리고 본인이 너무 몰라서 질문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열정이 정말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거 젊으신 한번 분들이. 읽어줘 보세요. 그분 네. 네, 한번 메일 이 자리를 오신 빌어서 분. 예, 답변을 해드릴게요. 어제 올라온 분인가요 댓글? 안타깝고 굉장히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막막한 느낌이었어요. 앞이 사실. 안 보이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 굉장히 긴데. 예. 대책 없는 네. 그냥 이거죠. 에키스만 읽어보면 돼. 에키스만. 일단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 그것도 이제 엄마하고 같이 언니랑. 살아, 언니랑. 근데 이분은 야간대학 다니고 있어. 직장생활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면 1,000만 원은 끌어모은대. 그렇지만 자기가 따로 나와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반지하에서 엄마랑 저기랑 살고 자기는 따로 나와봐야 아니 아무 이제 저기가 결혼하게 없어. 되면 자기는 따로 그렇죠. 나와야 되는 결혼하게 거지. 되면 이제 근데 나와야 나머지 되고 가족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이분의 지금 현실이에요. 하나도 없는 거지. 없어. 원. 1,000만 원 여기저기 끌어모은데 그것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한 거죠. 뭐 적금도 조그맣게 이렇게 드러났고 그렇지. 통장에도 그래서 이제 참. 돈 있고. 그런데다가 엄마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볼 어떻게 수는 해야 되나? 없지만 그래도 머리를 어떻게 쥐어짜면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그게 들어요. 지금 젊은 세대 고민들인 예. 거지. 왜냐면 진짜. 저렇게 1,000만 원 가지고 새 모녀가 살아서 돈을 이제 셋이 이제 벌면 융자 받아서 갚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면 모르는데 또 달랑 조금 혼자. 더 심오하게 또 두 분 해놓고 자기는 혼자 엄마는 나가야 나가고 돼. 그 1,000만 원 갖고 나눠 쓰겠다는 얘기인지. 아니 보증금은 있고 본인이 별도로. 전업에. 그 본인이 외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것저것 끌어모으면 1,000만 원은 아. 이제
끌어모을 수 있다. 보증금은 얼마 보증금 있다고? 천에 보증금은 1,500만 원. 얼마라고 월세야. 안 나와 하셨어요. 있죠. 그러면 나와 아니, 있잖아요. 월세 있어. 1,500에 45? 1,500에 45. 아, 네. 그럼 2,500 있는 거네. 1,500이네. 네, 2,500은 아니 돼요. 다 근데 끌어모으면. 그것도 근데 일단 이제 언니랑 시집을 엄마랑은 가셔야 있어야 되니까. 되고 또 자기는 시집 가야 자기대로. 되고. 네. 그 시집은 언제 가신다고 했나? 그러니까 지금 따로 그거까지 안 헤어져야 돼.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어찌 됐든 어떻게 머리를 짜면 그래도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댓글을 올려주시긴 한 건데 네. 그래도 이제 500만 원 주고도 샀는데 돈 없이도 사는데 1,000만 원이나 있는데 머리 짜면 머리를 네. 짜봅시다. 없을 저희가. 수- 아니 이 없어요. 글을 딱 읽으면요. 네. 지금 이제 엄마 자기가 시집을 가면 언니 혼자서 엄마를 모시고 월세랑 생활비를 감당할 수 해야 있는 그렇지. 형편이 안 되는 이제 안 거지. 되는 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 해주고 싶은 말은 보통 이 정도 1,500 가지고는 집을 못 사잖아요. 당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투자가 아니고 이분들은 입주를 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입주를 해야 네. 되잖아. 근데 입주를 하는데 만약에 나 같으면 지하라도 방배동도 잘 뒤져보면요. 지하에 1억 5천, 1억 7천 어쩌다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을 사. 그럼 나머지를 융자를 받아. 그럼 융자를 받으면 월세 내는 거하고 거의 그 융자 이자가 같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거기서는 그냥 평생 내가 살면 돼. 평생 살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할 일도 없고 나는 그냥 여기서 살면서 생활의 안정을 찾으면 돼. 그러면서 근데 대출이 갚아 나가면 되잖아. 90%씩 안 나오니까. 아, 10%. 그게 그 시세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방배동에 약간 언덕이라 내방역에서는 한 5분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안에 올해는 됐지만 아내를 완전히 뼈대만 남겨놓고 올 수리한 게 있어요. 그것이 언덕이라 완전히 환해 남향으로. 지하인데. 지하 같지 아, 않아. 그냥 내려가는 일층 같지. 계단은 내려가지만 완전히 위로 다 올라와 지상으로. 그게 얼마죠? 그거를 잘하면 1억 한 6, 7천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이 몇 개예요? 방이 3칸이야. 넓어. 그러니까 지금 딱 그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릴릴릴릴리? 예, 그 저기 근데 셋이서 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 어떻게 아니 일단 시집은 올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안 못하게 되지. 하는 거 셋이나. 아니 그리고 예. 지금 그게 얼마라고? 1억 6천이라고 예. 하면 0.7% 아니 70% 대출 받으면 1억 1천이 나와요. 그래 그리고 지하는 안 나와. 아 맞아. 대출이 안 나와요. 아니 안 1,500 나오지 갖고는 않아요. 조금 아니 그 나오긴 대출이 나오는데. 그 감정에 저기에서 아, 나오게는 만들 수 있는데 50% 60%. 아니 거기 방배동은 시세보다 싸면 시세보다 싸기 예, 때문에 그 이상 나와요. 감정가를 잘 네. 잡아주긴 해요. 그냥 땅값이 원래 있기 시세로 때문에. 감정가라고 하고 1억 1,200이 나와. 매도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먼저 받아놔. 그 그래서 승계를 승계하는 하면 식으로 돼요. 해야 돼요.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승계에 매도인해서 지금 실적 다 들어가고 아니 그 실적 들어가는데 지금은 원리금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승계하면 된다니까. 아이, 이 사람 승계가- 소득을 봐준다고. 승계가 안 된다니까. 지금 대출 저기 하게 승계? 대출 승계가 안 되는 게 지금 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거 소득이 소득증빙만 되면 없으니까. 된다고. 어차피 소득증빙이 안 되면 대출은 아무렇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 증빙이 되면 왜냐하면 채무 인수를 하시면 되고. 대출을 왜 매도인 앞으로 받냐면 이제 그 1억 6천이 표시가 되면 거기서 이제 70% 이제 8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시세 감정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러면 70%면 27에 16 그대로 받는 거. 27이 16. 아, 이 법적으로 보시는 제갈량이 뭡니까 이거 지금. 네. 비싼데 진정하세요. 제갈량님도 가끔 그럴 때도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이죠? 그렇죠. 자, 내일부터 27이 16으로. 70%를 얼마나 준다면 해주고 그런데 싶으면 80%면 16을. 80%면 16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그게 그 마음이 80이야. 간절하는 거야. 엄마의 마음. 해주면 1억 6천이잖아요. 그렇지. 사실 돈 없어도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소득 증빙이 엄마랑 언니랑 본인 중에 증빙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채무자를. 그렇게 해서 하면 정말 그 돈 1,00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더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네. 머리를 막 쥐어짜면 이제 돼. 쥐어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렇죠. 정말 이제 우리가 전문가랍시고 그 우리 동네는 손바닥이라고 하니까 이제 머리를 안 굴려서 그렇지 굴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면 막 빠바바박 이제 아니, 데이터를 그러니까. 다 이제 막 이렇게 돌려봐. 그러니까 돌려보면 저희는 이게 나오는 사실은 거지. 다른 전문가하고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실전에서 정말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현장
현장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 시세나 뭐 여러 가지를 다 막 컨설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항상 그냥 막연하죠. 이론적 이론적. 입에 발린 얘기도 하고 결론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속속들이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막막한 막 사람들을 그 미세혈관까지 다 그냥 어, 해가지고 그냥 다 미생을 찾아볼 위한 수 있어요. 준비된 그러니까는 인물들인 것 같아.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자다가도 갑자기 생각나요. 그 이걸 친구. 해줘야겠다. 그치? 그럼 음. 이제 그 다음날 막 그렇지. 이제 어떻게 머리를 짜다 보면 방법이 집하고 또 다 매치가 되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이게 나와. 본업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도 해야 되는데 음. 이제 이게 막 뭐 먹고 사? 이거를 이제 막 이슬만 먹고 여기- 살아요. 여기다가 이제 심취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야. 다른 거는 다 이제 필요 안중에도 없고 없어. 큰 사업을 좀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근데 그러니까 우선 이게 해야 막 다들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라 그렇지. 일단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예. 정말 마음이 좀 아픈 게 자기가 자기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혼을 했을 때 엄마랑 언니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좀 이거에 어떻게 좀 대한- 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주거 하라고 안정을 좀, 엄마하고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프게 느낀 만큼 방법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찾아줬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지하라도. 아니 그래서- 그런 물건을 또 찾아줘. 그러니까 이제 그때니까 거기에 라인 나.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오기만 하면 전화를 되는데. 하시든지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해결해 드릴게요. 아니 또 갑자기 번뜩거린 저희가 생각이 나면 또 네. 댓글에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연락 안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락을 못 지금 주셨지, 엄청 오늘. 엄청 바쁘셔가지고. 여기저기 아 많이 그러니까 오고 목마른 오셔서 자가 좀- 우물을 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분 한 분을 다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목마른 자들이 찾아오셔야 돼요. 얼굴을 봐야지 해주는 거지. 아니 그래서 네. 또 어제 전화 어떡하라고. 오신 분이 이제 그 다음 찾아오지 주에 말래요, 오시기로 언니. 했는데 아니 뭐야 이 양면성은? 근데 동전인가요? 아니 그 이쪽 아니면 저쪽이요? 전화가 왔길래 그분은 이제 예약을 안 하시고 전화하신 분인데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 대학원 다니신다는 그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 온 줄 알고 했는데 그분은 아니시니까 그분은 너무 본인이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서 전화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전화하셔도 되니까 하시라고 하는 거고. 누구요? 용기를 아니, 지금 내셔야 그 돼. 대학원 도저히 안 될 거라고 본인이 자포자기 하면 안 되고 열심히 머리 지금 다 쪼아리고 다 있어요. 두드리면 열린다 했어요. 두드려야 돼, 항상. 그리고 두드려야 저희가 되고. 마음이 되게 약합니다. 와서 막 어떻게 해달라고 막 쫄르시면 또 어떻게 막 절대, 해드릴 수밖에 절대 외면할 수 있는 성격이 어떻게 살아도. 다 엄마들의 아까 마음으로. 아까 보셨잖아요. 27에 16, 14인데 16이라고 구구단까지 끌어올려. 바꿔가면서. 어떻게 살아도 대출이라도 해서 그렇게까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달러돈을 빌려서라도 네, 다 구구단을 해요. 바꾸는 힘으로 해갖고 막 은행 가서 우기는 거야. 우리가 어떤 26이라고 막 이익이 없지만 나라님도 구제 못하는 그래, 그분들을 정말 구제하고 나라님도 싶은 마음에. 마음에 16으로 해주라고. 그렇죠. 그런 이제 마음이에요. 방배동 이제 서울 시내를 다 뒤지는 거야. 당연하죠. 내일부터. 그거는. 예. 근데 그러니까 다 우리가 넷이서 힘을 합하면 안 될 건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돼. 그게 힘이에요. 그래도 용기 있게 그렇게 자기 용기 거를 있게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예요. 정말 효녀야.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근데 이제 마음이 저렇게 아파서 야간 대학도 가시면서 하는 게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거 같아요. 마음이 찡해. 정말 이제 시집을 갔는데 친정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게 해주려고 하는 저 이제 딸의 마음, 여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꼭 근데 이제 또 찾아보고 다시 싶습니다. 숙제를 언론으로 풀어주세요. 돌아가서. 네.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분도 그럼 미생이잖아. 그쵸. 그렇죠. 미생이지. 미생 한 명 이제 미생, 지금 이제 슬픈 부조하기 미생. 자, 일단이야. 미생 한 명 일단 건져놓고. 다른 미생들을 위해서 계속 자, 하시죠. 일단 또 딴 미생. 그러니까 나 자꾸 왜 미생하니까 네. 임시완이 생각나고 자꾸 미소가 막 너무 포민함을 밝히는 경향이 있어, 진짜. 자기는 여태까지 아니, 나는 평상시에는 안 밝혔어. 멘트부터 그런 얘기 해놓고 왜 그래 지금 뭐 가슴이 떴다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아 정말 진짜 난 제가 임시완만 생각했거든. 문제야 두 아줌마가.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 포스가 나온다. 두 아줌마가 정말 문제야. 그러는 해피바이러스님은 아닌 것처럼 아니, 내수 아니, 떠시는 아니. 거예요.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남자 보기를 돌로. 택도 없는 것 같아. 택도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택이가 생각나네.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아무도 안 보인다. 댓글에 너무 밝히심. 너도 이 나이 먹어봐. 이렇게 하는 혹시 거. 등대이심? 아, 그리고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메일에 내용은 굉장히 길게 써서 마음이 아픈데, 연락처를 안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 혹시 한번. 그분 스무고개 하시는 분이에요? 몇 번 올라왔어요? 아니, 이게? 왜냐면, 네. 왜 그럴까? 이제, 그러니까 본인 연락처를 설마 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아니, 그럴 거면 왜 이렇게 길게 쓰시냐고요. 길게는 썼지만 막상. 혹시 안 작가지만 될 거예요. 안 될 거. 같다. 시나리오에 아니 자기 마음을 네. 그렇게나마 표현을 표현하면 하는데 홀갑을 한 거지. 안 될 것 같다는 누군가가 생각이 들어주고 드는 봐주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글로 써줄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제발 이제 메일을 주실 때 꼭 본인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아니 근데 10세 PD님 네. 지금 이제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까지는 어떻게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손을 뻗칠 수는 그래, 그냥 없으니까 그냥 용기 있는 안 자들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네, 어쩔 그냥 수가 없어. 뭐 그냥 저기 놓고 고해성사 가야 돼. 했다고 생각해갖고 놓고 가야 돼. 네, 그냥 우리가 그렇지. 들어주는 걸로 끝내는 거고 네. 다 이제 안고 갈수 정말 없는 하고 거지. 싶으면 이제 또 용기가 나면 또 연락처를 오시는 거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럼 또 기다리다 또 언젠가 짠 나타나면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가끔 이제 말하는 거를 진실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에이 또 아니겠지 뻥이시 이거. 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사기, 없다고. 사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어쩔 있는 수가 없어, 모양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격이 자격 미달. 그러니까 뭔 우리는 사기?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뭔가를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그렇게. 정말 동생 같고 아들 같고 네. 그러는 사람들 한 명 두 명을 만나는 거야. 인연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정보를 주면 돼. 그리고 그러려고 다 하는 우리의 노하우를. 모든 중생을 어.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어. 그렇죠, 맞아요. 버릴 건 버리고 어. 안고 갈 사람 안고 네. 가는 거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다 베풀어 주면 되는 그러니까 거지. 제가 며칠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부동산이 저한테 왔는데 걔도 짖어야 밥을 준다 이렇게 말했더니 우아한 얼굴에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걔가 짖든 혹시 애기가 걸레물고 울든. 자셨어요? 진짜 왜 이래, 그래서 내가 진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니 얼굴이 우아한데 거기다가 말까지 우아하게 하면 정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말은 좀 걸걸해야 돼. 그러니까 걔가 짖든 애기가 울든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애들만 우리가 그렇죠. 액션을 취해야 돼, 우조해줘야지. 액션을.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다고. 우리도 숨도 쉬어야 너무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바쁘니까. 우리도 바빠 사실은. 안 그래요? 늦은 시간에 10시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지. 아니 사실 뭔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무실에도 매일 오며 가며 들리시면서 아 우리 집 팔아줘. 네. 나 무슨 어떤 집 얻어줘 하시는 분이 좋은 물건을 보든가 아니면 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먼저 생각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자꾸 와서 눈도장을 울어야 찍어야 돼요. 되는 거지. 울든지 짖든지 하셔야 돼요. 사람이기 그러지 때문에 이제 않고서는 안 짖지는 돼. 못하고 그러니까 울어야 돼. 다 마음이 약해서 다 내일처럼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 앞에서 얼쩡거려야 돼. 어. 그러지 않고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또 미치지를 못해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명감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그게 방송을 문제야. 하다 보니까 문제야. 지금 제갈량님도 울산이 예. 그 울산 분이 첫사랑이라고 못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언제 사랑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그 새댁이 우리가 이제 방송 나가고 처음으로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잖아. 첫 첫정이구나, 번째. 그 자동차. 첫정이니까. 차에서 같이 있을 때 하신 네,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전화기 너머로 뭐 그렇죠. 먹고 살아야 하신 분. 그래서 안타까워서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는 거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좀 못했어? 아니 이제 그건 알면서 아니 근데 그분도 좀, 네. 많이 고민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고민하고 거예요. 계실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고민스러울 수밖에 네. 없어. 왜냐면 우리는 본인이 안 했던 분야고 그렇죠. 또 모르는 모르기 분.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듣는다 그래서 그 지식을 다 본인이 다 어.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멀리 있으니까 네, 심사숙고하고 차라리 계실 거예요. 가까우면 오며 가며 들리면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본인이 몸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니 또 그렇게 늦게 뛰어들어오신 분이 또 나중에 또 날 새는 오수가 줄 몰라?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성무당에 언제 사람 잡는다? 그릇이 될지 몰라. 근데 이제 그런 사람 깊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고민하시고 계신 없어. 거지. 네. 그런 전문가가 그래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첫정은 첫정대로 어. 그냥 내 옆에다 남겨놓고. 두시고. 예.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우리 말이 이해가 되는 거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입에까지 넣어줄 수는 있는데 씹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씹는 건 본인의 몫이니까 그냥 그런 분들은 일단 저쪽에 그냥 한켠에 첫사랑으로 남겨두고 한켠에 남겨두시고 우리 끝사랑으로 가봅시다. 끝사랑.
끝사랑. 네. 당신은 나의 끝사랑. 영원한 나의 끝사랑. 아니, 가요 무대인가요? 가요 무대? 원래 시간 거의 다 돼간다. 빨리 얘기하지. 우리 미생 어떻게 해, 미생. 미생 어떻게 되지? 아니 일단 미생들은 열심히 돈 쓰지 말고 모아야 돼 일단. 시드머니를 만들려면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맨날 하긴 커피도 비싼 건 안 먹더라고. 내가 이렇게 아니야. 우리 사무실 근처에도 보면 라면 먹고 커피는 5,000원짜리 먹잖아. 아니 요즘은 그렇게들 안 먹더라고요. 왜냐면 회사 주변들에 다 막 스타벅스 뭐 커피 뭐 빈 이런 데 가지 않잖아요. 회사 주변에 요즘은 조그만한 커피숍이 많아갖고 직장인들 상대로 세일을 많이 해요. 테이크아웃 1,500원짜리 이런 거? 1,500원, 2,000원 막 이래서 그렇게 하고 허리띠 졸라매다가 어느 날 질문 저기 술집 한번 딱 가서 한번 다 때려버리면 써버리면. 다 끝나. 한 번 다 때려놓진 않아요. 질문 있어요. 뭐예요? 네. 아니, 청춘은 20대 청춘 화려하게 놀아야 되는데 자꾸 쪼아쪼아 해가지고 저축하면은 나의 청춘은 어디 가서 돌려받나요? 그런 생각을 하더라 이 말씀. 그러니까 20대, 누가 30대 누가 그러는 거야. 막 노세 젊어서 노세가 늙어지면 늙어지면 못 못 논다고 논다니. 해가지고 실컷 젊어서 놀았어. 이제 실컷 놀았더니 늙어가지고 이제 고생해야 돼. 돈이 없으면 못 돈이 놀아. 없어서 이제 지게지고 이제 산으로 가야 될 판인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젊어서 놀자고 그랬어. 나 옆에서 놀지 말고 열심히 저축하자고 했었어야 되는데 누가 놀자고 했어. 네가 그랬어? 근데, 아니, 근데 지금 네. 20, 30대 세대들이 생각을 정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목숨 걸어 노는 것에 이 청춘을 추억 불살라? 쌓기 뭔가가 해야 되는 거고 이때에 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놀아봐야 확 불살라봐야 이제 그 다음에 3, 40대 아니, 이제 뭐 몸이 그렇게 아플 아니 때 믿는 게 없어도 아니 그렇게 또 어. 미친 듯이 놀아봐야 정신도 차려요 사실. 그렇군. 못 논 사람은 늦바람이- 못하고 막 서울도 늦바람이 못 더 가고 무섭잖아. 예, 늦바람이 더 무서워. 그래, 정신 그러니까 차렸는데 몸은 아프고 돈 한 푼도 없으면 이제 그때는 아니, 어떻게 해야 그때까지 돼? 가면 안 되지. 그래? 벌어야 되는데 한 20대는 응. 지금 그러니까 미생들이 자기 월급도 모자라거든. 아니 좀 전에는 또 아니, 허리띠 돈 쓰는 졸라 데는- 매서 또 시드머니를 만들라며. 아니 그거는 해야 돼요. 아니, 단 말이야. 왜냐면 근데 돈을 그런 써도 생각들을 끝이 한다 없어. 이거지. 아 근데 150을 다 써도 끝이 없어요. 근데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요즘 애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세미나에도 20, 30대가 많이 왔다고. 무조건 철없지 않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깨어 있는 애들도 많고 맞아. 우리 아들만 해도 그렇다 했잖아요. 분류가 되네, 분류가. 직원도 20대 애들인데 28인데 걔는 좀 많이 받더라고 월급을. 그러니까 막 200만 원인가 300만 원씩 저금을 하겠대. 그래서 1년만 1년 있다 오겠습니다 하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한 매달 와. 일단 왜냐면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오겠다고 해서 언제든지 오라고 했거든요. 저번에는 이제 왔는데 바빠서 또 상담을 못 해주긴 했는데 자기 각오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야. 그렇지. 내가 돈을 이제 저금을 하고 있으니까 1년 있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계속 다짐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계획성 내버려 둘 네. 수가 있냐고. 못 그러니까 내버려 또 그래 두지. 와라. 사실 눈에 보여야 돼. 저는 그거를 해요. 왜 삼시세끼에서 부적 썼잖아요. 그 뭐 저기 돔 막 이런 거 그림 그리고 그걸 딱 보고 생각이 나갖고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부적을 썼어요. 사무실에서. 그래갖고 붙여놨는데 정말 그 부적대로 2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맨날 보면서 그게 이제 사실은 부적은 뭐 무당이나 하고 뭐 절에 가서나 하고 뭐 기도는 뭐 어디 가서 하고 이게 그냥 종교를 떠나서 내 자신의 의지예요. 맞아. 매일 길을. 보면서 거기 길을 불어넣는 거고 불어넣는 내가 거지.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니까 사실 월급을 150을 받아서 한 달에 40이 됐든 50이 됐든 적금하는 게 돈은 턱없이 부족하죠. 쓰기도 부족한데 그만큼 해놨는데 1년 해봤자 600만 원밖에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적금 통장이 마음의 이게 다짐이나 그런 부적 같은 그런 역할이 되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큰 게 될 거라는 그 기대가 정말 좋은 에너지로 돌아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원리가 특히 자수성가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을 벌어봤으면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기도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서 그만큼 자수성가를 한 거거든. 그랬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내 도움이 정말 도움이 되길 원하는 거거든. 그럼 도움이 될 만한 싹수가 있는 사람을 찾는 거야.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힘들게 벌은 보람이 돈인데.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저런 식으로 딱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살려고 내 눈에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쟤는 도와주고 싶은 거지.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야. 그 돈이 큰 돈은 아닌데 그 돈이 큰 돈을 만들 수 있겠다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런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거거든.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거지. 혼자는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람을 좀 잘 혼자는 만나야 안 될 돼.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네. 누굴 만나냐가 중요해. 근데 그게 이제 운이야. 그러니까 그만큼의 자기가 어떤 노력을 남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주변에서 보고 사실은 있죠. 다 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있는 네. 거예요. 저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네. 정말 뭐 그래서 내가 기회만 되면 도울 수 있을 기회가 되면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구나라는 게 뭡니까? 있어요. 띠리리리리.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물론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네. 반드시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를 알면서 하면 불행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제갈량님 지금 이 제가- 시점에서 이제 또 한마디를 제가 질문을 던져야 네.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생 너 집 사고 돈 모을래? 돈 모아서 집 살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언급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닭이 닭이냐? 먼저냐? 알이 아,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예요. 여기 어떻게 의견 생각하세요? 분분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제 제가 주제를 던졌으니까 이제 한마디씩 나는 해주세요. 집 사고 돈 벌을래.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당연히 그걸 택해요. 아, 그럼 반대. 그걸 택해 우리는. 나 말할 반대 것도 입장으로 없어. 가볼게 그럼. 네. 어떡하지? 돈 모아서 집 산다고? 못 돈 사요. 모아서 못 삽니다 집 지금 사기. 못 삽니다 못 어. 쉽지 삽니다. 않으니까. 강력하게 못 산다고 네.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돈 모으는 사이에 네.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많이 전세값은 뛰어요. 계속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물론 이제 종잣돈은 모아야 되기는 하지만 너무 이제 정말 다 집을 모아서 집 사야지 이건 안 되는 거지. 집을 사고 싶으면 지금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2월 1일부터 열심히 투잡을 하세요. 내가 정말 간절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정말 내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일단은 500부터 시작을 해. 투잡을 해서 술 마시지 말고 운동도 할 겸 하물며 신문 배달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미생들이 이제 결국은 집 사서 돈 벌래 하는 건 돈 없이 이제 집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강철한 카네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자의 조건은 가난이라고. 가난이야. 우리 모두는 우리 미생들은 다 부자 될 수 가난해요. 있네. 돈 벌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야 이미. 마음만 먹으면 꿈이 되네. 있는 그렇죠. 거예요. 꿈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한 정주영 회장은 어땠어요? 아무것도 아니, 이제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분은 아무것도 없어. 아니 현대중공업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배를 만들-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그렇죠. 수주를 한 수주. 걸 뭘로 수주를 했어 그 사람은. 만들어본 저기 그냥- 경험도 없고. 안 들어본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있는 소나무 하나 딱 서 있는 바닷가에 있는 사진 한 장 들고 그게 아니고 지폐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니 거북선 그걸 지폐? 들고 간 거야 영국 은행에 네. 하면서 여기다가 내가 저기 할 거다. 조선소를 조선소를 세울 거니까 배를 수주할 거니까 융자 대출을 해줘. 대출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보면 아니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다가 사기꾼이지. 뭐 말도 되지도 않는 아무것도 없고 네가 배를 지어 봤느냐 만들어본 것도 그래 하니까는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요. 그때 딱 500원짜리 딱 아. 지폐를 내밀면서 네. 그때 그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 선조는 몇백 년 전에 이미 배를 건조한 이미 사람이야. 이런 막 철갑선을 만들었다. 나는 그 사람의 후예야. 그렇지. 니네들은 그런 거 만들기도 전에 우리는 못한 거를. 전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했는데 어. 왜 경험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하니까 그 기지에 돈을 해줄 수밖에 대출을 없네. 해줄 수밖에 그래서 없었던 거지. 그 정도 신용장을 기지면 해준 거야. 그렇지. 배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영국 은행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때 오나시스인가 선박왕 선박왕 그 오나시스. 아들인가 하여튼 본인인가한테 가가지고 그 은행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그 그걸 가지고 보증서가 가니까 있으니까. 또 투자를 하지. 그래서 그거 쬐끄만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게 한 2,000톤짜리인가? 그걸 수주했어? 수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예, 거지. 마음만 일단 먹으면 마음 먹은 거 무조건. 자체가 50%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우리 성공한 거예요. 반 간 거야.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은 일단 댓글을 올린 아까 자체가 마음을 먹은 거야. 첫정으로 사랑했다더니 이제 청취자의 애청자로 갔어요. 아니 마음을 먹고 아니, 이미 마음도 제갈량님께 먹었고. 모두 모이세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관심을 부담스럽긴 갖고 하지만. 생각을 해서
해서 어.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거잖아요. 네. 그게 이미 스타트가 된 거지. 네. 이미. 그분도 집을 막 구해줬는데 이제 이미 구입하신 그 애기 엄마도 본인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정리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저희한테.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정말. 네. 그래.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대리만족으로 음. 자기가 우리한테 올리면서 자기 다 스스로가 시작이 그렇지, 반이고 결정을. 천리길도 네. 한 걸음부터니까. 그래도 한 걸음 연락처는 있어야지 천 걸음 있는 남겨주세요. 거니까. 아, 저희 이제 후기나 이메일이 오면은 저희 이제 월전십 단톡 카톡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단톡방으로 다 그 글을 보낸 다음에 서로 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이제 저희도 다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서로 네. 머리 맞대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고민을 해드리고 해결해 싶은 드리려고 마음에. 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좀 사설이 또 길어지고 있는데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좀 네. 심도 있게 연구를 아니 집 사고 돈 벌래 돈 벌어서 집 아까 살래. 의견 일치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된 거야? 우리는 아, 벌써 다, 끝났어? 사고 네. 돈 버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간단하지. 돈을 근데 벌고는 못 사니까. 청취자들의 의견은 네. 아마 따라갈 수 당연히 없어요.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야? 네. 이게 생각이 그러니까 많으실 것 돈이 같아. 없는 그래서 지금 정주영 얘기고 네. 한혜기 얘기고 해주는 이유가 네. 그 사람도 아무것도 없이 했으니까 네. 미생들도 당연히 없잖아요. 네. 없는데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네. 일단 마음을 먹어. 먹고 희망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정주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내리는 거니까 그 사람을 한 무조건 사람 있어, 한 사람, 무조건 우리나라에. 따라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조선소를 현대중공업을 세울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내 내 집 마련하는 살 거지. 그냥 보금자리 쬐끄만 거 하나 마련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그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종잣돈이라도 조금.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다 빌려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은행만 키면 그냥 다 벌레. 다 이제 저기 그러면 은행을 이제 우리는 설립해야 되네. 해서 이제 미생들을 다 위한 봐가지고 좀 도움이 될 만하면 해주면 되지만 그게 못 되니까 그래 조금은 뭐가 있어야지 계약금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드릴 수 있겠다는 거지. 근데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럼요. 아직 젊잖아요. 넘어져 보고 다시 일어나 보고 근데 또 그 돈이 많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게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서부터 시작을 하다 그럼요. 보면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큰 결실을 그렇게 맺을 수 하면 있거든. 나중에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돈이 이제 불어나서 성공을 하면 이제 입장이 바뀌어져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과거를 그렇지. 얘기를 하면서. 그럼 과거에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딸랑 500만 원 갖고 이만큼, 시작했다. 예. 책을 써도 돼. 거의 이제 신화를 잃은 거예요, 신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화이팅!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그럼 희망을 가지시고 화이팅!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고 부흥해 하는 것 같아, 우리 부흥해. 미슈미까? 미슈미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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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고. 그렇지. 근데 어쨌든 미생들은 돈은 좀 많이 쓰면 안 돼. 그래. 뭐가 네. 됐든. 그 젊어서는 사실 뭐 10,000원짜리 청바지를 입어도 몸매가 이쁘기 때문에 다 이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돈이 없어서 이제 옷 사 입을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 비싼 걸 입어도 초라해. 이미 몸이 늙어가기 때문에 네. 그때를 위해서 젊었을 때는 그냥 싸구려 입고 좀 열심히. 졸라매고 좀 더 걷고 그렇게 근데 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젊을 몰라. 늙어봐야 젊음을 안다. 맞아. 네, 그러니까. 그런 노래 단어 뭐 있잖아. 그런 노래.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그거 있다. 근데 저는 해피바이러스님 말씀에 아까 전에 동의하는 게 투잡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회사에서 투잡을 하면은 막 굉장히 잘못을 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본인이. 저는 그 사장님들이 제발 직원이 투잡하는데 그 뭐 정신을 긋다 써내 막 그래가지고 뭐 여기 신경 못 그러니까 쓰 그런 말 안 했으면 그런 좋겠어. 상사들이 제일 네. 미워. 문제야, 문제. 그러니까 왜 아니 왜 맨날 자기네 그러니까 살아왔던 우리나라 그런 것만 기업이 얘기를 문제야. 하냐고. 네.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미생들이 어떠냐 그러면 6시에 회사를 나가요. 출근을 해. 밤 10시에 퇴근을 해.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춘을 다 바치는 거거든. 네.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돈을 더 주던가요. 어. 근데 투잡을 하면은 막 완전히 무슨 잘못하는 애처럼 막 취급을 하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 사장님들이 더 나쁘다고 그런 생각이 사장님들 드는 거예요. 나빠. 맞아. 근데 대부분 그래요. 사장님 나빠요. 열심히 살아야 돼. 아니면 돈을 많이 주던가. 그렇지. 더 네. 주던가.
뭐 시간의 수당 다 네. 주고 해야지. 근데 너무 진짜 열심히 불쌍해. 살아보겠다 그러는데 안 됐어.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네.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안타깝냐면 근데 투잡을 이제 뛰는 투잡 막 쓰리잡 이렇게 막 포잡까지 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 망가지지. 아무리 망가져. 젊은 청년이라도 돈 벌기도 그래서 전에. 이미 막 약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러면 안 있더라고. 돼. 그래서 돈 벌기 전에 그렇지. 응. 쓰러져.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왜냐면 본의 아니게 그 나이에 이제 가장 노릇을 해.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신가 그래. 현실에 충실하게 그렇지. 열심히 사시는 열심히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막 또 답답하네. 병원비도 또 가슴이 대야 답답하네, 되고 또.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 어떡해. 사람이 있더라고. 어쩔 수 정말. 없는 거야, 그거는. 근데 이제 그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열심히 또 사시는 살 건 수밖에 사시는 없는 거고.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잠 안 자. 그 사람 꼭 성공할 거예요. 성공하실 근데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랫동안. 그러니까는 투잡을 하더라도 단시간을 하고 응. 그거를 투자를 해. 그러면 우리 미생들이 작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태까지 지금 얘기한 얘기한 거잖아, 거잖아. 항상. 응. 여태까지 얘기한 게 응. 그거잖아요. 그거 없는 우리 아니 십세님도 그런 게 아니고 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단위가 또 내려가? 1000에서 100으로? 아니, 월급을 받으면 어차피 얘네들 아. 다 써야 되고 일단 좀 하잖아. 모아야지. 그건 안 되지. 100입에 갖다 그렇다고 주면. 우리가 은행도 아닌데 여기다 저금할 수는 그렇지. 없잖아. 어쩌라고. 은행을 설립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십세님의 의도는 뭐냐면 아마 뭘까요? 100만 원에서 이렇게 다 모으게 해줘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불가능해요. 그것까지는 안 그거는 돼요. 안 돼요. 너무 엄청 힘들어. 힘들어요. 우리가 네. 그렇게는 좀 너무 못하고 힘들고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짜리 안 돼. 찾기도 힘들어. 그거 왜냐하면 지금 막 그런 물건이 없거든. 이게 네. 우리가 막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그걸 찾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엄청 하는 힘든 거야. 건데 그리고 그런 얘기 어디 응. 딴 데 가서 얘기하면요. 응. 미쳤다고 그러지. 미쳤다 그러지. 그래. 말 되는 소리 그러지도 하는 않고 거야. 사기라는 둥 막 이렇게 그렇지, 댓글 사기지. 가끔 다는 사람 그렇지 있잖아요. 이제 우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얘기해 주는 짜다 보니까 거지. 방법이 근데 나오는 말은 거죠.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쉬운 게 아니고 딴 데 가면 그냥 우리가 소금 이렇게- 뿌리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동네. 말하기까지는 엄청 심사숙고해서 네. 그럴 만한 것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건 할 말하지 수 없는 걸 않습니다. 가지고 말을 하면은 그건 안 돼.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제 근데- 십세님의 마음은 이해는 돼요. 어차피 너무 미생들이 이제 지금 큰 안타까우니까.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어떻게 좀 그걸 불려서 어떻게 좀이라도. 해줘야 되는 다 모아서? 그러면 아무도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도 이것도 도움이 아니고 안 저것도 되고 아니고 어, 그 돈이 아무도 도움이 안 되기 값어치도 때문에 없고 안 되는 쓸모도 거야. 없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그거는 투잡을 좀, 해서 네, 1000만 일단은 원을 좀- 가지고 예. 일단은 어느 정도 자기가 두드려 노력한 보세요. 결과를 가지고 와. 가지고 와야 돼. 만약에 그럼. 안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우리가 충분히 우리 경험을 살려서 그걸 길을 인도해 줄 수는 있어. 이제 도움을 줄 수도 내일부터 있고. 부동산 문 닫아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피곤할 것 같긴 하지만. 아니 그 에너지 아니 뭔가를 먹고 아유, 살아야지 어떡하네. 제갈량이 아니 언제 일을 하고 살 게 있나 보지 어디. 그러니까. 홍천 안 나보지. 홍천한 게 많은가 거기까지 봐.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아유 머리 아파. 너무 많은 중생들을 지금. 거둬들이려 하지 말래니까 하물며 1000만 아니, 원짜리도 힘든데 그리고 100만 또 원짜리 이런, 100만 원은 얘기도 해보고 내가- 싶어요. 100만 원은 아까 곤란해. 포잡 얘기하신 분 있잖아요. 네. 막 부모님이 아파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거를 어. 내가 주변에서 봤으면 좀 도와드리는데 그걸 어. TV에서 봤어요. 그런데요. 근데 TV에서. 제가 봐서는 그거를 우리가 얼마를 도와주고 그런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질 않고요. 맞아요. 나는 그냥 긍정의 힘을 좀 믿고 싶어. 어떤 때 굉장히 내가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응.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죠.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아 내일은 되겠지? 내일은 나한테 뭔가가 있을 거야. 그리고 저는 좀 운명을 믿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 될 운명이면 그렇게 잘 될 것이고 안 될 운명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그걸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긍정의 힘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황금 배짱님께서 방금 뱃살이라고 그랬지. 뱃살만 떠올랐어. 배짱. 황금 배짱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부적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부적을 쓰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마음에 부적을 쓰는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굉장히 마음도 편해지고 또 일도 잘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안 될 운명이면 그 운명은 또 거스를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냥 힘들 만큼 또 힘들게 한 번은 그래서 아까 그 거쳐가기는 해야 포잡을 돼요. 하시고 막 부모님 막 아프시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당장은 정말 완전 비관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내일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의 힘을 좀 믿고 아니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될 것 넘어져야 같아. 또 하늘도 보죠. 그렇죠. 항상 영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불행도 그럼. 행복도 영원하지 않아. 다 어. 내리막이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겸손해지고. 언젠가는 네. 오르막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애들이 뭐 잘 되고 이런다 그래서 이게 영원할 거라고 그럼. 자만하면 안 되고 안 돼. 나의 내일을 모르는 거야. 그거 반대의 급부로 아까 그분은 부모님도 아프고 막 뿌잡을 뛰고 너무 힘들고 이러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그러리라는 그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힘을 믿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 뭐 희망이 보일 그래서 거야. 우리가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으려면 불행이 있어야지. 불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야지 같이 내가 나는 거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지. 맞아. 반대급부. 어떤 사람은 막 자기는 막 평생 이제 돈 막 열심히 해서 놀고 싶다는 거야. 논다는 게 매일 놀면 그게 노는 거냐고. 그건 그렇지. 일하는 것보다 더 나 괴로운 그거 거야. 어디서 읽은 것 응. 같아요. 응. 행복이란 단어가 처음부터 행복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불행했기 때문에 행복이란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어딘가 나왔던 세상 것 모든 같아요. 건 다 그래. 그게 모든 게 지금 반대적인 그 급부가 얘기를 있는 거지. 하려고 하는 놀아야지 건데. 일이 있는 거잖아. 또. 지금 그렇지. 논다는 것도 아니 맨날 놀기만 하면 그게 노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노동이지.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괴로움이지. 짬을 내서 노는 게 그게 노는 것이지. 맞아. 그 일이 없으면 노는다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밥을 우리가- 먹어야 똥을 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까는 개가 짖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거 오냐. 아니 원래 이래. 아니 그러니까 항상 아니 반대급부가 그러니까 자유라는 있다는 거야. 것도 늘 자유롭다. 밥의 반대지. 봐봐. 똥이니까. 그럼 자유가 빛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억압이 있어야지 비로소 자유라는 거를 느끼지. 정말 느끼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이게 들었어도 젊음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 노세 해봐야 그 젊음이 뭐야? 나이가 들어봤으니까 젊음이라는 아는 거를 거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항상 그거야. 반대기 정말 때문에 젊었을 때 젊음을 몰랐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행 몰랐어. 그러니까 진짜 불행이 몰랐지, 우리가. 절대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을 겪잖아. 나한테 행복이 올 거야. 행복 올 거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 내가 지금 불행을 겪게 해주는 거구나. 제가 엊그저께 이거 엄청 감사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갈량님 생각하면 제가 돼. 엊그저께 액세서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순간 열이 받고 막 불을 끌었어요. 막 밤새 새벽 1시까지 거기 찾으러 내가 다녔어? 갔던 동선을 다 뒤져가지고 했어요. 그 벌써 순간 내가 주저같이. 뭘 깨달았냐면 이거를 2016년 액땜을 했구나. 그렇지. 빨리 발상을 전환해야 돼요. 포기가 빨리. 이 돈을 잃어버린 대신 현명하십니다. 이 돈을 잃어버린 대신 내가 아프거나 우리 애가 다칠 거를 이걸로 액땜했구나.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소한 걸로. 네. 아유 원래 잘 잃어버렸네. 막 너무 이렇게. 잘했어. 정말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정말 중요해. 이제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어. 근데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서부 간선도로에서 네.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제가 살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파서요? 아니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상황. 힘든 어려운 데가 상황이어서 엎친데, 네. 설상 그래서 설상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자살을 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생각까지 했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그 교통사고를 딱 나면서 내가 느낀 게 그 큰 사고가 났는데 내가 죽지를 않았어. 나는 살 운명이야. 그래서 살아나면서 내가 지금부터 뭘 한들 죽었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뭘 못하겠냐. 그렇죠. 내가 앞으로 바닥을 쳐야 돼, 항상. 더 열심히 살면 더 빛을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정말 강원도 그 앞바다에 가가지고 그 전에 저를 다 버렸어요. 버리고 지금부터 제2의 내가 새로 다시 태어난 태어나는 거네. 거다. 해피바이러스님이 그런 또 준비가 정말 있었네. 그러고 나서 지금의 이제 이런 사업을 누구나 한 번쯤 다 있나 예, 봐요. 아유, 그렇지. 정말.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이게 보통 저 사업이 엊그저께 아니에요. 엄청 시달렸어요. 근데 새벽부터. 이렇게 아유, 사업이 피곤해. 계속 진행되면서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항상 초심을 그래도, 잃지 말아야지. 예, 항상 그때 그 생각. 내가 죽었던 것보다는 그렇지. 더 행복하기 죽는 것보단 때문에 낫지, 그럼. 지금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아무렇지도 거예요. 않지. 예, 좋게 아무렇지 생각해야 않고 돼. 좋게 생각해야 내가 돼. 그날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지. 저는 어떤 아무것도 일을 아니지, 하면서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니,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 저기 주옥 같은.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항상 경험에서 나온 말이야. 이 마음 밑바닥에는 내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도 있었는데 감사하는 지금은 마음. 이렇게 머리 아픈 거 아무것도 나한테는 이게 그래도 문제가 안 조그만 된다. 시련이지만 행복인 예,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요, 이 시점에서 또 짚고 넘어갈 게 문제라는 단어를 딱 했을 때 문제가
문제라는 거는 해결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단어가 나온 맞아요. 거거든.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없으면 좀 안 있으면 돼. 해결될 거야. 답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답이 항상. 있는데 우리 모든 그거야, 젊은 바로. 사람들이 지금 가장 내가 불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잘 힘들더라도 생각해봐야 돼. 나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사지가 멀쩡한 거예요. 뭔들 맞아. 한들 내가 못하겠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며 저는 항상 제가 진짜 애쳐요. 오늘 하루 내일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다. 한번 제가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애치거든. 오늘 하루도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정말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내가 커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 지금 해피바이러스님은 거울을 보고 외치고 어. 황금 배짱님은 부적을 부적을 쓰고 신음 여사인 난 조용히 있으면 저는 부적 쓰는 거야. 마음속으로 계속 리마인드를 애치고, 하고 어. 제갈량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새내기 열고 싶은 거지. 어떻게 해요? 명상을. 원래 그래 원래? 아니 제가 이제 손님들을 통해서 아. 많이 깨닫는데 이제 뭐 책을 통해서도 물론 깨닫지만 손님들의 삶을 이제 내 삶으로 간접 경험. 반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쭉 이렇게 이제 살아보니까 아까 이제 해피바이러스님 말씀 맞다나 항상 불행도 몰려오고 행복도 한 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손님도 한 번에 몰려와 몰려오잖아요. 진짜 신기해. 차례대로 약속한 것처럼. 안 올 때는 안 오시고 아, 이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게 불행도 아니 그러니까 한번 불행이 오면 그러니까 행복이 너무 계속 되잖아요. 그럼 뭔가가 좀 불안하지 않아요? 맞아. 불안해.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행복은 폭풍의 없어. 전야처럼. 그러니까 차라리 불행하면 언젠가 불행이 나요. 행복할 왜? 거야. 이것이 그렇지. 불행을 해야 더 이상 그 밑바닥으로 떨어질 게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때 행복하면 올 테면 되는 다 거야. 와봐. 막 이거지.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덤벼라. 그걸 렉댐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렇게 그런 생각하면 마음가짐이지. 간단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경험에 내가 의해서 나온 경험을 거지. 해서 설상가상인 이런 것들이 다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세옹지마도 해당되나? 인생사 세옹지마. 그렇죠. 네. 그것도 조금만 마찬가지죠. 얘기해요. 다 바닥나니까. 세운지마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일비하지 않는다는 맞아, 그런 그렇지. 말인 거랑 똑같거든. 그리고 네. 막 지금 막 나 행복하다고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맞아. 하루 그렇죠. 뒤에 네. 지금 불행이 와서 네. 기다리고 있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채야 돼 빨리. 그러니까. 절대로 기고만장하면 안 돼. 그렇죠. 맞아요. 아, 그게 이제 겸손해야 돼. 조금 그 겸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는 어설- 채찍을 빨리 채찍을 그러니까 가해야 어설프면 돼. 그러는데 아. 이 에피바이 본인이 예. 깨닫지 못하면 옆에 있는 친한 절친들이라도 그걸 그래서 좀, 주변 인물을 깨우쳐 좀 잘 주는데 만나야 되는데 그도저도 없으면 이제 그래 너 그냥 그딴 배는 거 게 살아 없지, 그러고 배는 게. 내버려 두지. 그럼 이제 언젠가는 친구가 없어져. 아니 근데 벼랑으로 바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아니 해피바이러스님 아니 너무 비관적. 아니 들어보시면 뒤를 돌아보라고. 쳐내라. 아니 이제 안 들렸다고 해피바이러스님처럼 전해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바다까지 가보신 분. 바다까지 가보고 나름대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으신 분들은 기초가 탄탄한 거야. 거기서 바닥을 딛고 일어서신 분들은 근데 어설픈 본인만 고생했다고 하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고생한 게 없는데 맞아. 이런 사람들은 금방 흔들리기가 쉬워요. 근데 고생을 정말 해서 죽을 고비까지 가신 분들은 다시 태어난 두려움이 일, 없죠, 인생이. 없고 그리고 그 매사에 그러면 감사한 네. 거예요. 이제 감사하게 되는 자기 사실은 자기 인생을 간조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제 3자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평가도 하고 자기 거를 이렇게는 안 되겠네. 내가 조금 어떤 사사로운 욕심이 생길 때 마음을 좀 비우게 이러면 안 되는 되겠구나. 좀 마음도 비우고 조금 더 이제, 스스로 이제 남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깨닫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요. 음.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또 관상을 또 봐야 되는데 음. 우리 해피바이러스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3등분으로 나눠야 돼. 눈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왜 저 눈에 저렇게 어떤 애환이나 약간 어떤 게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보조개와 이 입술에는 굉장히 밝음이 있어요. 천진난만한 그리고 이 중간에는 그냥 이렇게 어떤 마음이냐면 약간 평정심. 이걸 이렇게 3등분을 딱 나눌 수 있는데 왜 저 눈에 고뇌가 있을까 생각했거든. 그 바닥을 한번 이게 천연이고 여기가 그런가 봐. 중요해요. 여기가 하관이 말년이에요. 말년.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관상을 또 대각선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다 봤어요. 보여. 네. 지금 관상을 본 거예요? 맨 마지막에 퍼즐을 지금 맞춰서 아니 나 예전부터 생각했거든. 진짜 굉장히 해피바이러스님은 밝은데 네. 막 웃었을 때 너무
너무 굉장히 밝아. 밝은데 어. 어떤 때 가만히 있을 때 아무 표정 안 짓고 가만히 있잖아. 그럼 그 굉장히 얘기했었어. 어떤 고뇌적인 네.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때요? 자기는 황금 매장님은 어땠냐면 딱 가까이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안 보여요. 근데 멀리에서 보잖아? 그러면은 약간 희노애락이 좀 보여. 얼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가까이 보면 안 보여.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니야. 아니 완전히 관상쟁이로 돼야 돼. 아니 제가 지금 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보면 아니 근데 왜 그걸 느꼈냐면 우리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멀리서 봤었어요. 멀리서 봤었을 때 굉장히 눈이나 이런데 좀 하관에는 약간 욕심이 있고 이 여기 눈 주변은 눈 주변은 고뇌가 있어. 이분이 똑같아. 아니 정말 근데 잘 가까이 보면 안 욕심 보인다? 없어. 아니 근데 굉장히 심술인가? 아니 야무진 어떤 게 심술보야, 있어. 심술보. 아니 심술보 말고 입 주변에 나 굉장히 늙어갖고 볼 처진 거거든. 그런 거야? 하여튼 멀리서 봤을 때는 그런 게 보였어. 그래서 보톡스의 힘을 좀 빌려야겠다. 보톡스로는 안 돼. 그래도 비율이 제일 여기서 나으시잖아요. 비율이 제일 나. 몸매 비율. 내가 한 뱃살만 김 빼면 제가 어리잖아 지금. 진짜로. 그래. 아무짝에 쓸모. 그래서 아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절대 잃지 말아야 돼.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책찍질 좀 해줘야 벌써 돼. 해결이 안 되는 거. 1시간 반이야. 네. 마무리. 미생 화이팅. 그냥 급속으로 마무리하는 거야. 마무리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 네. 시간이 네. 너무 오래.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너무 이제 좀 늦었어요. 파야 될 것 같아요. 11시 반이에요. 네,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그 깊은 얘기들 많이 하셔가지고 네.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 네. 그, 화이팅. 아니 새해 미생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생이 이제 완생이 되기 때문에 미생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완생이 맞아. 있기 때문에 지금 미생이니까 그렇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완생을 희망을 버리지 위해서 마시고. 달려가는 거야. 지금 병아리야, 병아리. 그 값진 네. 그거를 이제 나중에 분명히 그러니까 항상 반대급부를 잊지 마세요. 지금은 병아리고 다음에 닭이 돼서 황금알을 낳으세요. 네. 화이팅! 아이고, 11시 반이네. 11시 반이란 전에